자, 정상신생아의 구체적 신체 사정에 들어왔습니다. 출산 3일 후 만삭 신생아의 신체 사정에서 정상이 아닌 것. 자, 출산 3일이에요. 예, 모로반사. 모로반사 있는 거 정상입니다. 모로반사가 출산하고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없어지거든요. 3일째니까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도 정상입니다. 이거는 눈물샘이 아직 그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눈물이 잘 나오지 않고요. 한 2주에서 한 4주 정도, 2주에서 한 4주까지는 정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달 정도 지나야 눈물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스카프 징후 양성이다. 자, 스카프 징후는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양쪽 팔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당겨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육이나 관절이 정상적으로 탄력이 있다면 이게 쉽게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자, 이게 스카프 징후 테스트 하는 건데요. 요 오른쪽 팔을 왼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죠. 기준이 여기 팔꿈치입니다. 팔꿈치. 이 팔꿈치를 기준으로 몸의 정중앙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하거든요. 요게 탄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넘어가지 않거든요, 팔이. 근데 근육이 좀 덜 발달돼 있고 탄력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쑥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목에 스카프를 감은 것처럼 팔이 쑥 넘어가 가지고 스카프 감은 것처럼 팔이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이거 스카프 징후라고 합니다. 밑에 요 그림이 있죠. 요 팔꿈치가 몸의 중앙선 여기 넘어가지 않을수록 여기 지금 덜 넘어가죠. 훨씬 덜 넘어가죠. 요거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이고요. 몸의 중심선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요거는 훨씬 많이 넘어갔죠. 미수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카프 징후 양성으로 나오면 얘는 미수가입니다. 정상 아니에요. 얘가 정상이 아닌 거죠. 정답이 3번이고요. 질분비물 나올 수 있고요. 유방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모체에 호르몬이 아직 많이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아이 계통에 질분비물이 나올 수 있고요. 유방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유방 우려는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방 우려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고요. 질 분비물 같은 경우에는 얘도 2주에서 4주까지 한 달 정도까지는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로반사 그림으로 보시면 요거 여기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이런 신용을 했을 때 팔을 이렇게 쫙 펴면서 뭐 붙잡으려고 확 안으려고 하는 거,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탁 매달리려고 하는 거, 요거 모로반사라고 합니다. 문제 나왔으니까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모로반사는 3, 4개월 지난 다음에 없어집니다. 자, 신생아의 건강사정 중 비정상 소견. 자, 팔에 접혀진 부분, 애과, 서해부, 여기서 태지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신생아는 그죠? 이게 피부가 접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남아 있을 수 있죠. 자, 생후 2일째 나타난 황달 정상으로 보죠. 생리적 황달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생리적 황달은 생후 2일에서 한 4일경에 나타날 수 있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혈액이 섞인 질분비물, 가성 월경이라고 하죠. 가짜 월경이에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2에서 한 4주까지 엄마의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가성 월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날카로운 고음의 울음. 그 아기들이 울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배고플 때 하고 이제 기저귀가 젖었을 때. 그러니까 정상적인 울음은요. 낮고 규칙적입니다. 배고프고 불편감을 느낄 때 이렇게 우는데 아주 날카로운 고음은요.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뇌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뇌신경계 이상이 있거나
뇌압이 상승했거나 대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요거는 좀 위험 신호니까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압록색의 대변. 이건 뭐야? 태변이죠, 태변. 태어나서 처음 변 보는 거. 요거 태변은 태어나 생후 2일에서 4일 요 사이에 태변이 나오는 거는 정상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뇌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신생아를 간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옳은 것. 호흡수 측정 시 복부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복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이유가 있죠. 아기들은 복식 호흡을 합니다. 신생아는 흉부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흉식 호흡을 잘 못해요. 그래서 횡격막을 움직이는 복식 호흡을 주로 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체온 측정 시 직장 측정 방법을 우선으로 하면 안 돼요. 직장은 또 애기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장이 뚫릴 수 있어요. 천공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에다가 해야 되겠죠. 안구 진탕, 이게 막 시선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딱 초점을 못 잡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 사시, 이런 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 손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경계가 아직 미성숙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위험한 건 아닙니다. 산류, 산류는 부은 거죠, 부은 거. 머리가 부은 거예요. 두피가. 뇌압 조절을 위해서 약물을 정맥 투여한다. 뭐 약물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애가 나올 때 그 산도가 좁거나 이렇게 뭐 복압이 너무 세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눌려져가지고 이 피부가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여기 물이 차는 거죠. 일종의 부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머리 피부가 부어 있는 거. 그래서 약물을 투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며칠 지나면 다 흡수가 됩니다. 귀약을 잠적할 때 귓바퀴를 후상방, 후하방으로 해야 되죠. 애기들은 후상방은 성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은 후하방 아래쪽으로 귓바퀴를 내려야 돼요. 자, 복부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이게 정답이죠. 이런 거는 구시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복식 호흡, 그다음에 후하방,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살류 두혈종, 두 개 다 이제 머리가 부은 건데 좀 해부학적으로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골막이 있고요. 두 개 골이죠. 뼈가 있고 뼈를 둘러싼 막이 있죠. 골막. 골막 바깥쪽에 주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분이 이렇게 차는 거. 이게 뭐예요? 두피잖아요. 두피. 이 두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붓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두 혈정은 피예요. 출혈된 거예요. 출혈. 출혈은 두피에는 출혈이 잘 안 생기죠. 외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얻어맞거나 해가지고 터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 속에 골막이죠. 골막. 이렇게 뼈하고 골막 요 사이에 피가 이렇게 조금 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고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 혈정은 국소적인 출혈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산류는 두피의 부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뭐 시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절로 흡수가 돼서 없어집니다. 산류 같은 경우에는 며칠 기준으로 되고요. 두 혈종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아동의 머리와 가슴 사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머리 둘레는 뇌의 발달을 반영한다. 맞죠? 산도가 좁기 때문에 두개골이 열려 있는 상태로 나오잖아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머리뼈가 이렇게 눌려지면서 조그매지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나오자마자 금방 뇌가 빨리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금방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뼈가 아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머리 둘레는 뇌의 발달을 반영한다. 맞는 얘기고요. 생후 3개월에 두위와 흉이가 같아진다. 자, 머리 둘레하고 가슴 둘레하고 같아지는 시기 기억하셔야 돼요. 3개월 아니고 1년 돼야 돼요. 가슴 둘레는 줄자로 견갑골 위쪽으로 둘러 측정한다. 견갑골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큰데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죠? 견갑골이 아니죠. 유두 양쪽 유두선을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머리둘레를 재기 위해서는 특수한 장치가 필요 없죠. 그냥 줄자 쓰면 됩니다. 머리둘레는 평균 40에서 43, 가슴보다 10cm가 더 크다. 너무 크고요. 너무 무거워요. 33에서 한 35cm 정도 되고요. 가슴둘레보다 2에서 한 3cm 정도 더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거는 1번입니다.